1961년 경제재건 촉진회로 출발해 1968년 현재 명칭으로 바꾼 전국경제인연합회. 현재 국내 기업 600여 개가 포진해 있는 국내 최대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창립 55주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권의 요청을 받고 주요 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을 모금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건넨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시민사회에서도 전경련 해체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경련을 둘러싼 정경유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레재단 설립강제 모금 사건,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 모금, 1997년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세통 사건,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의혹 등에 연루돼 정경유착의 창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미소금융재단 설립 관여 의혹이 있었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53개 회원사가 연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 이어 LG와 KT 등 대기업으로 회원사들의 탈퇴 러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제 정경련은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다시 거듭나느냐,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냐의 기로에 선 전경련.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전경련의 미래와 역할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주는 경제 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 의원님 반갑습니다만 네. 오늘 전경련 문제를 놓고 우리 최 의원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본인이 싱크탱크, 예. 특히 미국의 싱크탱크에 대해서 깊이 네. 들여다볼 기회가 있으셨다고요? 네네. 예, 제가 10년 전부터 한 3년 반 정도 워싱턴 특파원을 했습니다.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당시에 우리 싱크탱크를 취재를 많이 했었죠.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 경제 정책이나 또는 중요한 그 대통령 선거 같은 이런 국민에서도 그렇고 어떤 정책의 기초를 잡을 때 네네. 싱크탱크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실 그동안에 네. 한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건 그랬죠.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55년 만에 굉장히 큰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요. 네. 이번 최순실 사건에 묘하게 연결되면서 네. 어떤 나름대로의 모금 창구, 재계에 대한 모금 창구 역할을 했다. 네. 이런 오명을 쓰고 있어요. 네네. 언제부터 이렇게 정경련이 정부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한 셈입니까? 이 아마 정경련은 아시다시피 우리 전국경제연합회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정말 본산이었습니다. 이 대기업 본산이 될 때까지는 그 참 전설적인 우리 정경련 회장들이 계셨죠. 자꾸 하신 고 이병철 회장, 그리고 정주영 회장, 그렇죠. 그리고 구자경 회장, 그다음에 김우중 회장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아주 굉장히 큰 헌신적으로 또 상당히 한 시대를 사실 풍미했을 만큼 큰 경제 지략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재계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재원을 모아서 우리 경제 발전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우리 정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은 경제개발 계획을 주도하고 쭉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대기업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대기업 스스로가 잘 알거든요. 스스로 수출도 해보고 또 세계 경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서로 아주 상호 대화가 되면서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아주 큰 인력을 담당해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큰 고민은 1997년에 외환위기가 되겠고요. 외환위기가 되면서 당시 정경련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 그렇죠. 이 대우그룹이 해체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김우중 회장의 이 물러나면서 정경련이 실질적으로 이걸 맡을 만한 대기업 회장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되었었고, 그래서 저마다 이게 대기업 회장들이 정경련 회장을 고사하는, 지금 허창수 회장님 참 좋으신 분이어서 그런 와중에서도 이걸 맡아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구심력이 좀 떨어졌고 또 재계 내에서도 중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지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부 쪽이라든가 또 이런 쪽에 민원을 쉽사리 뿌리치지 못하고 예컨대 지금 그런 혹은 요구를 받았더라도
정경련 스스로가 그렇다면 기금은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네네. 중심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 기금조차도 정경련이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지 못하고 내부자들이 그 기금 비율을 바꾼다든가 하는 네. 방식으로 해왔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정경련이 구심을 잃은 가운데에서 이런 사건까지 겹쳐서 과거의 경제개발 시대에 우리 대기업의 본산으로서 차지하던 비중이 지금 상당히 네, 좀 많이 기울지 않았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경유착 네. 이 문제는 하여튼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과거 뭐 저 50화국 때도 그랬고 네, 네. 여차례 좀 구설에 네. 많이 오르는 일이지 네,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경우에는 엄격한 이 어떤 법치 그리고 대기업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탄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확신 뭐 이런 게 있을 테고 네, 네. 우리도 사실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정도는 뭐 지금 오히려 이제 그 문건이 더 세다고 할 정도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무엇인가 이 대기업이 쉽게 이렇게 그 이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비춰주는 거 네, 또 네. 거기에다가 정경련이라는 이런 대기업 단체 자체가 그 한 축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가까운 일본만 해도 네. 게이단넨 네, 네. 이래서 대기업 단체가 있고요. 네.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 나름의 또 독특한 그 스타일의 그렇습니다. 그 협의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희와는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이 게이단네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정경련의 그 모델이 됐던 곳이고 네. 또 정경련이 가장 많이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금 어떤 넘어서는 안 될 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조금 정경련의 일각에서 그런 오류가 빚어지는 바람에 이제 이런 상당히 지금 큰 위기에 처한 반면에 일본 게이단넨 같은 경우는 역시 일본 역시도 대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각에 또 일본 정부에 네. 상당히 좀 선제적인 어젠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필요하고 네. 일본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정책들을 좀 상당히 잘 선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베 정부도 실제 그런 게 필요했을 거예요. 네. 일본이 처한 위기라는 게 옛날에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고령화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또 단괴 세대라는 이런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을 경제단체 연합회는 적극적으로 의제화해서 일본 정부와 대화를 좀 다양하게 진행했던 반면에 우리 정경련은 최근에 와서는 그런 의제 설정 능력, 의제 주도 능력을 잃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런 사태까지 연루되면서 네, 네. 상당히 좀 대조되는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이건 네. 우리나라 참 비슷한데 한 대기업이 이제 회장단은 살을 맡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의 이 경제 통상 정책의 중심이 되는 문제들을 대기업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어서 네. 그 정부 정책이라든가 또 국제 어떤 국제적인 기구에 미리 그 어젠다를 미리 제시해서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 후원하는 방식은 우리도 과거에 근데 대우가 김우중 회장이 맡게 되면은 대우그룹의 많은 분들이 이제 정경련을 뒷받침을 했거든요. 그 미국도 사실 그렇습니다. BRT의 경우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네, 경우도 비즈니스. 보면은 어떤 큰 대기업이 하면은 사실상 다른 큰 상근 조직이라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사실 그 해에는 그 활동을 뒷받침하는 이런 형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쪽은 하여튼 지금 뭔가 새로운 기능을 요구받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정경련 네. 경우. 얼마 전 그 LG와 KT가 탈퇴를 공식 선언했고요. 최근에는 그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이 조만간 이제 동반 사임하겠다라고 이제 사퇴를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데에는 그 내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많이 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10여 년 전에 이제 김우중 회장이 사퇴한 뒤로 정경련이 상당히 이제 구심을 좀 잃고 있는 셈인데 우선에 대기업의 회장들이 이제 이 자리를 지금 맞지 않고 고사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정경련 내부에서 이른바 대리인 문제, 네, 전국경쟁연합회는 역시 대기업의 본산이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들의 협의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분들이 사실은 그 다 대기업들의 경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기업 회장들이 이제 이 정경련의 간판 자리를 안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유지하기 위한 게 있는 게 이제 사실 부회장이고 정경련 상근 조직이 있습니다. 이 대리인 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과연 심지어는 정경련 회장들 사이에서도 그 대리인에 대한 또 불만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걸 또 조정하려고 하면은 그 회장사가 직접적으로 또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전폭적으로 각 그 회원사들로부터 신뢰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속에서 정경이라는 조직을 또 계속 운영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었을 테고 그렇군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 대리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계속 그 재견에서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잠깐 우리도 예.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과거 그 50대 일해재단 문제라든지 예, 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라든지 예, 이런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정경 유착의 고리 때문에 네, 사실은 또 재계 저 리더들이 네, 본인이 이제 자꾸 이게 수모를 당하니까 네. 이제 대리인을 내세우게 되고 내세우게 그렇습니다. 되고 예. 그 대리인 문제가 먼저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정경 유착이 또 고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네. 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과정이 결국은 반복돼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아무튼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네. 그런 단계가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한 언론 신문사에서 우리 국내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정경련의 진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네, 있습니다. 네. 그걸 물어보니까 재계 싱크탱크로 전환해야 한다 하는 답변이 좀 많았고요. 네. 또 뭐 한 그룹은 해체해야 한다 하는 네. 뭐 아주 직선적인 답도 나왔고 나머지 5그룹은 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오늘의 이제 주제인 싱크탱크로 넘어갈 때 이제 어떻게 넘어가는 게 바람직한지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싱크탱크의 경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 기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헤리티지 재단을 자주 언급하고 또 정경련에도 사실은 그동안 헤리티지 재단을 후원하기도 하고 인원을 파견하기도 하고 또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 헤리티지 재단을 설립한 게 사실은 미국의 단 기업이었습니다. 1973년에 조셉 쿠어스 회장이 이 보수주의 어떤 쪽에 든든한 재정적 후원자였습니다. 네, 네. 1973년에 25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 뭐 큰 돈이 되겠죠. 내어서 헤리티지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목적은 이제 이 규제와 세금 제도 때문에 굉장히 반기업적인 환경이 많다. 이걸 좀 개선해 달라. 이건 목적이고 뉴욕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어빙 크리스톨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게 되고 네, 네. 대표적으로 나중에 대법관이 되는 루이스 파월이라고 네. 이분은 이제 기업법을 전공을 하시던 아주 유명한 법조인이었습니다. 네, 네. 이분이 이제 파월의 편지랑을 해서 미국 대기업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네, 네. 미국이 지금 큰 위기에 처했다. 당시 미국이 이제 월남전 반전 데모 때문에 반기업 정서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기업들은 2차 대전 이후에 가급적 그 정치적 문제나 공공 정책의 문제에서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기업들이 그런 공공 정책, 특히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연구재단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네.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 호소 속에서 이제 이런 쿠어스 맥주의 25만 달러로 시작했던 이 재단이 헤리티지 재단이 본격적인 연구 모습을 갖추게 되죠. 중도 진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브루킹스 같은 경우는 네. 미국의 큰 기업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인이 어떤 자선 사업가이기도 하고 박애주의자였죠. 이분이 미국 그 정책에 미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브루킹스라는 사람, 로버트 브루킹스입니다. 그분이 이제 돈을 기부하고 그게 시작이 되어서 110년 만에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여기는 이제 주로 중도 보수적인 여러 후원자들 또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이 시기에 같이 태어난 것이 미국 기업 연구소입니다. AEI라고 하는 AEI. AEI. 그 미국 기업 연구소는 바로 이런 문제. 상당히 나중에 그 조지 W 부시 아들 대통령 때 그때 여기서 상당히 그 정책의 구심이 되었었죠. 그렇죠. 신보수주의 이른바 네오콘의 본산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AEI였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 사례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네, 지금 정경련이 다른 역할을 찾을 경우에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관, 뭐 말하자면 요즘 CSR이라는 게 하나의 또 큰 흐름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면 좋겠다 해서 이 모델로는 영국에 이제 BITC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인 더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의 기업이라는 네, 이런 네. 제목이 되겠는데 이건 1962년에 찰스 왕세자가 회장을 맡고서 대기업들이 부회장을 맡아서 환경, 교육, 차별 문제 해소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같은 이런 좀 공익적 이런 네. 우리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네, 네, 네. 기금을 모아서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이 지금 정경련이 그러면 현재와 같은 모습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역할을 모셔갈 때 크게 보자면 이 두 가지 경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논의가 뭐 있기는 있었죠. 정경련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꿔보자 해서 이런 논의가
이번에 예. 처음 있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사실은 정경련에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 싱크탱크가 이게 1980년대인데요. 80년에 이제 전두환 그 신군부가 당시에 기업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네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정경련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현대그룹을 또 뭐가 좀 뺏기기도 하고 상당히 좀 억울한 상황이었던 그랬죠.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정경련 산하에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모토는 시장 경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부나 이런 새로운 그 권력들이 기업에 이래 간섭해서 기업을 심지어 사업 영역을 조정하고 네. 그게 뭐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중복 투자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그 시장 자체가 아니라 네.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이권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걸 강제로 뜯어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강력한 이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한국경제연구원을 만들면서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 출신의 아주 유명한 언론인이자 경제적으로 아주 경제 대기자라고 할 만한 분이 이제 김진현 씨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분이 이제 동아일보 해직이 돼서 그 KDI에 이제 연구위원 같은 걸 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분에게 당신이 언론인으로서 또 우리 시장 경제를 잘 아니까 시장 경제 연구 모델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김진현 그 이제 씨가 당시에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네네. 정주영 회장이 원장을 맡아서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사실 정경련 내에서도 싱크탱크에 대한 논의는 아주 네.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네. 그 맹활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예. 아까 말씀 주신 헤리티지, 브루킹스 같은 이제 네, 미국 네. 모델, 또 BITC, 예, 네. 비즈니스 인더 커뮤니티라는 네. 영국식 모델,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습니다만, 뭐 어느 쪽이 우리 입장에서는 예. 좀 더 바람직한 겁니까? 사실은 뭐 대기업들이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의도에 어마어마한 큰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건물 임대료만 연간 한 500억 원 되고요. 또 그 임대 사업도 한 300억 원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그 정경련을 해체하지 않다면 또 해체했을 경우에는 그럼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네. 문제거든요. 그 원래 대기업들이 다 출연한 것인데 그대로 나눠줄 것이냐 또 그것도 안 될 말이고 네. 어쨌거나 새로운 기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라기보다는 그런 CSR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할도 하나 논의돼야 될 테고요. 네. 또 하나 제 생각에는 그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싱크탱크 하나가 아니라 이미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헤리티지 재단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 자금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을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싱크탱크들 네. 좀 작은 싱크탱크들 중에서 창의적인 시장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조그만 연구소들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연구재단 아하. 네,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현재 정경련 회장이신 허창수 회장이 네, 뭐 헤리티지 재단처럼 바꿔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뭐 사실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약간 이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일부 시작하듯이 처음에는 쿠어스 맥주에 조셉 쿠어스 회장이 25만 달러를 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굉장히 많은 그 시민들이 소액 기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트럼프 현상 비슷한 건데요. 네네. 소액 기부자들이 굉장합니다. 미국서는. 그런데 어떻게 정경련이 이 대기업들이 출연하는 것을 하느냐라는 그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한 면은 맞고 또 한 면은 또 맞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다시 돌이켜 보자면은 역시 정경련 헤리티지 재단 자체가 바로 대기업의 출연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만큼 폭을 넓혀 나갔던 것이죠. 만일 정경련이 지금 자신의 자산 출연 자산으로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우리 기업 자유시장 경제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를 창달하는 여러 연구 활동들, 정책 활동들을 뒷받침한다면은 참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서 돈을 벌었던 또는 중산층으로 성장한 시민들이 여기에 또 후원금을 내지 말라는 또 그 네.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마침 네. 이제 뭐 예정대로라면 불과 반년 이내에 네. 뭐 대통령 선거도 있을 네, 것 같고 합니다. 네. 이런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네. 논의가 진행되거나 네. 솔루션이 네. 해법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맺을 수 있으니까 좋을 네, 수도 네. 있고요. 네. 자칫 또 어떻게 섣부르게 네. 뭔가 잘못된 결론이 날까도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이 속도를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이건 이제 정경련에 그 출연했던 출연자들 그리고 정경련 내부 지금 구성원들 네, 네.
여기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정권 바뀌었다고 정경련 기금이 그 새로운 정권의 어떤 뒷받침하는 그런 재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최순실 사건을 거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시장 경제와 이제 이 권력이 좀 분명히 구분돼야 되겠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됐거든요. 이번에 재계 회장들이 대기업 회장들이 청문회에 나가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또 검찰 조사를 받고 하면서 이제 상당히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어떤 재계와 경제계와 정계의 관계에 큰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배워야겠죠. 배워야겠고 정경련의 발전적인 어떤 변신에서도 이제 기업 자율,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애초에 그 우리 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토양이 무엇인가, 이 규제와 또 세금 제도, 반기업적인 문제는 어디 생기는 것인지, 기업이란 것이 그 고용을 창출해서 사회적 부를 더 확대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네네.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부적 고민. 그래서 이게 뭐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또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쉽사리 그게 동조하고 그런 이제 모습은 네.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끊어야겠죠. 네. 끊어야 될 테고 이번에 큰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좋은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어찌됐건 정경련이 담당해왔던 재계와의 어떤 소통 창구 이 역할은 앞으로 누가 담당하면 될까요? 사실은 재계 단체를 보자면은 뭐 대기업 회장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사실은 대한상공회의소가 항상 재계의 맏형이라고 이렇게 불려 왔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경제단체가 보면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있고 또 정경련도 있고 또 중소기업 중앙회도 있고 또 이제 경제인 청년협회도 있죠. 경총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았고 또 각각 제 역할이 있었죠. 경총은 이제 노총과 노사장 대타협을 이루는 창구였고 대한상공회에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저 경제계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미국도 그렇고요. 이 체인버 네. 이게 항상 모든 도시의 중심에 있었고 그게 중소상공인까지 다 망라하는 이게 특정 대기업이 아니라 사실 정경련은 대기업의 모임이었고요. 네네. 이 대한상공회에서는 중소상공인을 망라한 그 기업 전체, 경제인 전체의 또 모임이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제 더 역할을 더 크게 하게 되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경련의 변화 과정에 계속 네. 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두 위원 모시고 정경유착의 창구로 전락한 정경련의 존속과 해체 양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17년 정유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파란만장한 정유년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20년 전인 1597년 정유년은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 해전으로 전세를 뒤집고 국난을 이겨냈었던 그런 큰 한 해였습니다. 2017년 새해도 곳곳에서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떤 필승의 신념을 되새겨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